사인한 적이 없다거나 부대장이 없기 때문에 위조일 것이다.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동해양대 그 논란의 표창장 문제는 점점 최성해 총장과 정경심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진실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네. 정경심 교수는 피고인, 피의자가 아니고 네, 그렇다고 피고인으로 하더라고요. 전환됐다고 피고인. 밝혔습니다. 네. 보통 검찰이 이럴 때 한두 번 부릅니까? 이 원칙적으로는 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네.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기소 이후에는 부르지를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요? 네. 다만 지금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작성 위조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건 수사 때문에 아마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환 조사하면 또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창장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됐는데 네. 사문서 위조로 그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재판에 넘겨진 이상 이제 검찰하고 저 피고인은 뭐 반대편이니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다른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같은 거 그걸로 네. 부를 수 있다. 네, 그걸로 부를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사모펀드가 더 큰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것도 주목하는 것 같아요. 표창장하고 사모펀드하고. 사모펀드 의혹을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아니요, 표창장을 기소했죠 지금. 네, 표창장. 네, 네. 표창장과 관련되어서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범죄를 이제 기소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게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검찰이 주목한다라고 하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이것은 뭐 특경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네.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요. 네. 사모펀드 이야기하셨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가족이 투자했던 그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P라는 네.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 뭐 영어 관련된 회사였다고요? 여기서부터 돈 1,400만 원인가 1,600만 원 받았죠. 7달 동안. 예. 그죠?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에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부인은 그 회사와 연관된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희 KBS가 취재해봤더니 거기 무슨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랬대요. 이건 뭡니까? 이게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외형이 있다라고 해서 그 외형만 보고 범죄의 공범이라든가 아니면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되어서 개입되었다, 알았다, 인지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WFM이라고 이 하는 회사, 이 자문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그 펀드에서 이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 코링크 P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야말로 지금 WFM을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94년도부터 거의 20여 년간 영어와 관련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코링크 P에 많은 투자를 했던 동양대학교 교수가 영어 어떤 전문가였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좀 추천을 할 수는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좀 나가기는 무리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쭤볼게요. 정 교수가 그 돈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가 투자한 그 펀드와 그 위에 그걸 운영하는 코링크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연관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관련 있는 회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저는 평가를 알았을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네. 왜 법률적으로는 코링크피가 다른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그 회사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것은 사실상 코링크피가 운용한 다른 펀드이기 네.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설사 알았더라도 알겠습니다. 표창장 관련해서요. 조국 장관의 딸이 일단 동양대에서 그 봉사활동을 했느냐. 후보자는 후보자 시절에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는 제 딸이 분명히 거기서 봉사활동했다고 했는데 네. 오늘 그와 관련돼서 그때 그걸 봤다는 동양대에서 일했다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동양대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 이렇게 했던 곳이 인사관이었죠. 그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쁘장하게 생긴 학생이고 활발하다 보니까 안 보일 수가 없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중간에 교수하고 아이들 사이에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수업 준비민 또 이렇게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수업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를 예를 들면은 조수하고 조교 같은 역할이 있는 거죠. 학생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네. 그 봉사활동을 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고. 최성해 총장은 제 기억에 그 프로그램에 봉사활동 하는 사람 필요 없었다고 그랬던가요? 그 인사청문회 상황을 아마 복귀해 보시면 아실 네. 것 같은데요. 영어영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조국 후보자를 많이 이제 추궁을 했던 장면 생각나실 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최성해 총장은 영어영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조국 후보자, 조 장관 딸이 거기에 이제 그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었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학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그 영재 프로그램에 조국 후보자 딸이 영작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영작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양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조국 장관의 딸을 잘 알고 있었고 밥도 사주고 매우 아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이 정 교수님 딸을 워낙 이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셋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것도 봤고요. 워낙에 작은 동네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또 소문도 빠질 나고 그런 게 많아갖고 또 같이 밥도 사 먹이고 막 그런 것도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뭐 사진 같은 것도 갖고 있으시면서 뭐 이쁘지 않냐, 귀엽지 않냐, 뭐 며느리 잡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어디까지나 그냥 그때 일했던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최성해 총장이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총장의 그동안의 이야기 맥락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그동안에 그 맥락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 조국 장관 딸을 그러면 봉사 프로그램에 그 당시에 그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지금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에 참여한 적이 없다.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지금 남는 거죠. 네. 계속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최성해 총장은 그 딸의 표창장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해 준 적 없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내 결제 받은 서류도 없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본인은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을 해준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총장인데 직인 기록도 없고 내가 그것을 허락해 준 적도 없으니까 그 표창장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동양대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옛날 조교나 그 과정들을 물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상장을 받는 것이 대장에 기록되지 않고 내부 결제를 받은 다음에 가서 시비를 찍는 경우도 있고 미리 그냥 자체로 1년 번호를 써가지고 가서 직인만 찍어오는 경우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기자 보니까 당시 부총장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사인한 적이 없다거나 대장이 없기 때문에 위조일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 같아요. 총장님은 그것을 위임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위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개별 건에 대해서 위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규정상 사실은 위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일일이 가서 허락을 받고 관인을 찍어오고 1년 번호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원칙이겠지만 관행적으로는 1년 번호 다 찍어놓고 그냥 허락도 받지 않고 다들 이렇게 표창장 내줬어요. 이게 어떻게 위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요, 직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사 대표의 그럼요. 직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인을 찍게 되면은 직인의 1년 번호를 다 기재해 둡니다. 어떤 목적으로 직인을 찍었는지도 기록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KBS 모든 사장의 회사가 직인이 다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작은 회사도 다 이런 방식을 쓰는데 네. 지금 동양대 직원들이 얘기하는 바를 보면 최성희 총장은 그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인도 총장까지 다 미리 그렇게 대장에다 기록하고 찍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최성희 총장이 얘기했던 게 표창장 양식의 1년 번호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100% 위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임을 받은 상황에서는 1년 번호를 자체 번호로 그냥 매겨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1년 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금 직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검찰에서는 이제 이 부분 위조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교사해서 부탁해서 몰래 하나 만들어줘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걸 그 동양대에서 부실하게 관리해서 네. 또는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냥 뭐 밑에서 이런 표창장 정도야 해서 준 건지 이게 이제 사실 전자와 후자는 법리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르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이렇게 쉽게 참고인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네. 검찰에서 과연 이 부분을 들여다본 것인지 좀 의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해당 내용을 어떻게 직인을 관리했는지 동양대학교의 시스템과 관련된 학칙 규정 이런 것들만 살펴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게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었을 수 있다. 또 빈번히 뭔가 이렇게 하는 행사라든가 원래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년 해왔던 그런 어떤 연례 영어 캠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냥 정결이나 위임 처리로 아니면 또 관행상 다 찍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직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아까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교수 얘기도 뭐냐면은요. 여러 교수들한테 추천까지 받아가면서 위조할 의사가 있었으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했겠느냐. 우리도 다 아는 사정인데 그러면 얘기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위임한 것처럼 해서 표창장을 만들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네.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지금 표창장을 만들어 놓고 2년이 지나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이 내 딸이 입학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앞뒤 맥락상 맞는 네. 얘기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가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이런 총장상을 받아주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2년 후에 내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가고 서울대 의전원 서울대 의전원 떨어지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가고 나서 부산대 의전원이 간다는 것까지 부산대 계산해서 의전원은 총장상을 인정해 인정해 주니까 주니까. 2년 네. 전에 그걸 계획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최성해 총장의 학력 위조 이건 뭡니까? 네.
박사학위가 잘못됐다. 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오는데요. 네. 이 발단은 우리가 이제 표창장 인사청문회 때 많이 보여줬잖아요. 여러 양식의 표창장이 나오는데 교육학 박사 이렇게 해서 총장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직인이. 네. 그런데 교육학 박사가 아니라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어떻게 박사라고 할 수 있느냐. 명예박사는 박사 아닌가요?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죠. 공식적인 박사는 아닌 거죠. 학위를 받은 박사가 아닌 거죠. 논문이 없는 거죠. 네, 논문.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발단이 돼서 다시 최성해 총장의 과거 학력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학력 전체가 지금 이상하더라라고 자, 하는 의혹이 제기된 저 겁니다. 사진은 저희가 트위터에 찾은 건데, 네. 저 자막을 좀 빼주십시오. 저기가 아마 워싱턴에 있는, 네.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이라고.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인데, 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람은 내가 여기 올해 2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그렇군요. 이런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뭐 작은 대학이었나 보다. 뭐 사람들 잘 모르는 대학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포털 인물 정보도 고쳤습니까? 네. 명예박사로 고쳐졌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은 박사에서. 이것도 사실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제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을 그 화면으로 석사는 거기서 받았고. 네. 석사도 줄 수가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이라는 것이 비인가 대학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2004년도에 버지니아 고등교육국을 통해서 정식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지금 학력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면 91년도에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네. 그다음에 93년도에 석사를 받고 95년도에 박사를 받았다. 교육학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를 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그동안에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2004년 이전에 받았다고 하는 거는 학위가 없는 거라는 네.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니까 수정을 했는데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또 지금 학사를 받았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포털 정보에는. 이번에 또 이제 박사 석사도 아니고 학사학위가 예. 최 총장 뭐랍니까? 이제 해명을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단국대학교에서 교육학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명예 박사라고 하는 게 이름이 좀 너무 기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이 명예란 글자를 빼자라고 해가지고 또 그리고 뭐 잘 안 쓴다라는 말 안 쓴다고 해가지고 네. 이 내용을 좀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학계에서 명예학 박사냐 박사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거든요. 실제 본인이 연구를 하고 수업을 듣고 수료를 하고 논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결코 명예 박사가 박사라는 학위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학계에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요 혐의 아마 최성해 총장에게 부인이 전화한 걸 청문회 때 들어보니까 이제 부인이 많이 흥분해 있었고 전화 좀 바꿔줘 하면서 이야기한 거 그 부분이 강요 혐의다 고발했어요. 네. 이 강요 혐의가 좀 인정이 되려면 네. 위력이라든가 위험, 폭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거나 그거에 의해서 듣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라는 점입니다. 네. 서로 간의 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최성해 총장도 당시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지는 않았고 부탁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초의 동아일보 인터뷰와 또 그 다음에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 부탁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표현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 강요죄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